헬로 에브리원, 안녕하세요. 월스트리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3월이네요. 날씨가 좀 따뜻해진가 싶더니 다시금 또 추위가 와 있는데요. 아무튼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이제 3월 본격적으로 들어선 시점에서 우리 다음 주에 어떤 일정들 그리고 주요한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는 약간 슬로우하게 갈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보시다시피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는 게 뭐냐면 바로 미국의 고용과 관련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이번 3월에는 다음 주 10일 날 미국의 2월 고용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결국에 미국의 고용이구나 관련한 내용들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FMC 회의, 3월 FMC 회의가 3월 21일, 22일 날 열릴 예정이에요. 21일, 22일 날 FMC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이 전에 미국 경제의 전체적인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베이지북이라고 하는 걸로 나오죠. 각 지역별 경기 동향과 관련한 물가나 고용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을 텐데 이와 관련한 베이지북이 3월 8일 날 발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 연준은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통화정책 보고서를 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오기 전까지만 보면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은 이제 2월 달, 7월 달에 내거든요. 보통은 그 통화정책 보고서를 2월 달, 7월 달에 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청문회를 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일정은 나와 있어요. 상원에서 다음 주 화요일 7일 날 청문회를 하고요. 8일 날 하원에서 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아직 그 통화정책 보고서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뭐 이번 주에 나오겠죠? 네, 이번 주에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통화정책 보고서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다음 주에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지 좀 지켜보자라고 하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올해 첫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있습니다. 3월 9일 날 예정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금요일 날 BOJ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일단 이 달러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봤을 때 BOJ 통화정책 회의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 일본 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작년 10월, 11월 이후부터 보면 엔화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엔화를 사들이는 그런 정책을 펼쳤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12월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익률 통제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 밴드를 좀 넓히는 모습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흐름들은 엔화 강세, 달러 약세를 유발하는 요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회의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구로다 총재, 기존의 총재가 이제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을 하게 됩니다. 퇴임을 하는 이제 마지막 회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향후 그 새로운 BOJ 총재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한 뭐 여러 가지 좀 보완들이 나오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에 BOJ 통화정책 회의까지 같이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이제 본격적인 내용을 좀 돌아보면 최근에 여러 연준위원들의 발언들이 막 이어지고 있어요.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디스인플레이션 얘기도 하긴 했지만 그 발언 이후에 나온 물가 관련한 데이터들을 보니까 상당히 좀 견고한 모습들을 좀 보였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연준위원들이 상당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하기도 했었고요. 일부에서는 시장을 잠깐 발작 일으켰던 이 50bp에 대한 얘기들도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준 내부 중에서 올해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들 중에 가장 매파적인 인사가 바로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이거든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발언을 했어요. 어떤 발언을 했냐면 이미 이분은 이전부터 올 연말에 5.4% 해야 돼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시장,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시장은 이미 이제 이 정도 수준까지 레벨을 맞춘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현재 예상되는 기준금리 범위가 5.25에서 5.5%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시장은 이 정도까지는 프라이싱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좀 견고하게 나오고 있고 특히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라든지 소매 판매와 관련된 이런 데이터들이 괜찮게 나오는 상황에서 한 가지 기대해 볼 수 있었던 게 뭐였냐면 노동시장이 좀 빡빡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여건 속에서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월 의장도 그렇고 일부 위원들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카시카리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연착륙 이거 솔직히 잘 모르겠어.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인플레 얘기를 할 때 특히 서비스 물가 관련한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임금 상승률 지금 너무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임금 상승률을 보실 때 이제 다음 주 고용 지표에서도 임금 상승률과 관련한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고용 보고서와 같이 발표되는 시간당 임금 이게 YOY로 보면 대략 4%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애틀란타 연은에서 집계해서 발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것들을 보면 현재 재직자 기준으로만 보면은 대략 한 5%대 정도가 나오고요. 이제 구직자, 그러니까 현재 직장을 뭐 그만둔다라든지 또는 정리해고를 당해서 다른 직장으로 갈 때 그 사람들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6%대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준은 기본적으로 2%의 인플레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임금 상승률이 이렇게 좀 높다 보니까 여전히 서비스 물가를 자극하는데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임금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 고용 지표에서는 뒤에서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몇 명의 취업자 수가 증가했는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여기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 임금 상승률과 관련한 부분도 좀 잘 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계절 조정 요인들이 분명히 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서프라이즈한 영향들을 좀 미쳤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약간의 그 연준 내부에서도 이 부분을 좀 제거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지금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20만 명으로 뚝 떨어지는 상황이긴 해요. 지금 현재 시장의 예상이. 그래서 다음 주에 실질적인 수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전에 지금 미국 노동시장의 수급 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구인 이직 보고서 중에 그 구인 건수가 있잖아요. 지금 거의 다시 1,100만 건 수준까지 올라와 있고 실직자 한 명당 지금 열려있는 일자리 수가 1.92개로 작년에 대략 한 1.94까지 갔었을 때가 가장 높은 수준이었거든요. 그 높은 수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수치가 다음 주에 어떻게 바뀌는지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미 시장은 연준보다 좀 더 빡빡하게 기준금리 전망을 좀 보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도 만약에 좀 고용시장이 약간 냉각되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뜨거워지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는 역시 또 한 번 더 제한적인 긴축 기조가 더 오래 갈 수도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약간은 커질 수도 있다라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물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월 의장이 디스인플레이션의 초기 국면에 들어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제 그 발언 이후에 나온 소비자 물가라든지 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전월 대비로 본 거거든요. 전월 대비로 본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작년 6월경에 거의 피크를 찍고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금 이렇게 튀는 모습이 나오긴 했습니다. 앞서 고용 같은 경우도 1월 달에 계절 조정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물가 같은 경우에도 1월 달에 계절 조정의 영향이 일부 있긴 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지속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만약에 좀 물가가 다시금 좀 튀는 모습이 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앞서 보셨던 것처럼 고용 발표에 이어서 물가도 연준의 제한적인 긴축 기조에 대한 그런 근거를 좀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종합해보면 지금 이 커브를 제가 월스파 지금 한 3주 연속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아까 그 카시카리 연은 총재가 올 연말에 5.4%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5.4%까지 이미 시장은 가격 반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요 레벨이 대략 한 4.8%였어요. 4.8%에서 지금 이렇게 튀어오른 겁니다.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고용지표 발표가 됐었죠. 물가 발표가 됐었죠. 뭐 여러 가지 소매 판매라든지 제조업 동향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해지는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연준의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빠르게 강하게 반영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더 높아지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대략적으로 5.4에서 5.5% 레벨을 좀 현재까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향후에 이번 달에 여러분들께서 보실 포인트는 이게 더 높아지느냐일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약간 증시에는 약간 변동성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은 간밤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를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했다가 이제 다시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은 이 금리보다는 오히려 달러에 대한 부분에 좀 더 민감하게 반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보면 국채 수익률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달러 역시 강세 움직임을 보이긴 했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 폭을 보면 달러가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엊그저께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관련한 지표도 보면 전체적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들이 다 나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럽 쪽의 내용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물가가 이렇게 잡힌 듯 하더니 이제 2월달 잠정치 나온 결과만 놓고 보면 지금 시장 예상 대비 전체적으로 더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이 두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방향성을 좀 더 달러 강세가 약화되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중국의 경기가 만약에 살아나는 모습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즉 리스크를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좀 더 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유럽의 물가가 이렇게 좀 높아지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페드가 아닌 ECB 즉 유럽 중앙은행의 긴축 강도를 좀 더 높이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은 약간 상반된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달러 강세 기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유로존 같은 경우는 보면 10년물 국채 금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체적으로 최근 한 10년 내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미 작년 고점을 다 넘어서는 모습이 좀 나왔고요. 프랑스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다 작년 고점을 다 전체적으로 넘어서는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작년 고점까지는 아직 올라가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유럽중앙은행의 전체적인 기준금리 전망 추이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시장 참여자들이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올해는 한 6, 7월 달 미국 연준과 발라를 맞춰서 6, 7월 달 정도의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이 정도 이렇게 슬로우 다운 되는 모습을 좀 그렸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게 아니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갈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유로존이 미 연준보다 좀 더 긴축 강도를 세게 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는 유로화 강세 그리고 달러 약세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달러가 만약에 약세로 가게 된다라고 하면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달러 대비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즉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으로 귀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 좀 해드리면은 이번 주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과연 달러는 어디로 갈까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당장은 시장이 금리보다는 물론 달러에 대한 민감도가 훨씬 더 높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의 움직임을 좀 더 예민하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은 연준이 제한적인 정책 기조를
높게 그리고 더 오래 유지한다라고 하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4%의 기준금리가 만약에 장기간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궁극적으로는 어느 주체든 어느 시점에서는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가 만약에 호황이다라고 하면 이걸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될 거고요. 만약에 어려워지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바닥이 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한계 상황이 될 텐데, 그래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약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일단 달러의 움직임에 좀 더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달러 약세 요인을 만들고 있는 요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특히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특히 서비스업 관련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1월달, 2월달 누적 데이터가 3월에 대부분 다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4, 5일부터 이제 양해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올해 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어느 정도나 놓고 보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유로존의 긴축 강화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달러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리스크를 테이킹할 수 있는 이런 니즈가 커지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머징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 쪽에는 긍정적이다라는 요인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고용과 관련한 지표를 잘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이제 1월 달은 워낙 또 서프라이즈 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서 이 1월 달에 서프라이즈가 이어지는지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임금과 관련한 부분도 같이 체크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다시 한번은 아니죠. 항상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바로 연준인데, 다음 주에 3월 FOMC 회의에 기초 근거가 되는 베이지북이 공개가 되고요. 또 하나는 반기 통화정책 보고서를 베이스로 해서 파월 의장이 상원과 하원에서 청문회를 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떤 발언들을 좀 하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연준 내용이 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일단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날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하고요. 그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가 딱 이 두 분을 특정 지은 이유는 뭐냐면, 인플레이션과 관련한 구체적인 데이터, 증거들을 베이스로 해서 발언을 할 예정이거든요. 발표를 할 예정이어서 이거는 한번 주말 사이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께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주에 뭐 호주뿐만이 아니라 일본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다. 특히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 회의를 좀 주목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내용을 좀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에 좀 더 업데이트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이바이.